안녕하세요. 블루포프입니다. 오늘은 HTML 코어 3.1 세 번째 강의인 데이터의 전달입니다. 데이터의 전달,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대로 HTTP는 리퀘스트, 요청을 통해서 리스폰스, 응답을 받죠.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가 되는 웹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해서 이렇게 나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보내면은 웹서버가 그거를 받아서 리스폰스 해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글, 네이버 이런 거를 치죠. .com 치는 순간에 그 URL을 리퀘스트 하는 거고, URL 뒤에 뭔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담겠다 그러면은 get 방식을 통해서 뒤에 쿼리 스트링이라는 걸 보낼 수 있고, 혹은 일반적으로 글쓰기 같은 그런 내용들은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폼 데이터라는 곳에 담아서 우리가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는 거죠. put, delete, patch 같은 거는 이제 RESTful API에서 쓰는 거고요. 그 밑에 리스폰스, 리퀘스트를 쓰면은 웹서버가 응답을 하잖아요. 이제 응답을 하는 방식, ASP.NET MVC에서는 이제 return, 그리고 return하는 거에 이 MIME 타입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거를 응답을 했다 라는 형태, 형식? 형태, 그런 거죠. 보시면은 이제 요청의 종류예요. 서버에서 이제 네이버, 홈, 구글 이런 .com 이제 도메인을 치고 뒤에 이제 라우트 되는 데이터를, 아니면 그냥 도메인만 치는 것 자체가 URL에 대한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죠. 나는 이게 보고 싶다 라고 보내면은 서버에서 그걸 받아갖고 오케이 하고 이제 내가 필요한 거를 정리해서 리스폰스 해주고, 웹브라우저는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이제 get 방식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물음표가 들어가죠. 요 물음표가 이제 들어가고, 그 뒤에 변수 이름과 변수 내용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여러 개가 들어갈 때는 AND 표시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요 URL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은 여기는 슬래시 형태로 들어가죠. 포스트라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HTML 색채에서 이제 폼이라는 걸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서밋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그 웹서버로 리퀘스트를 던지죠. 그때 이제 메소드를 호스트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폼 데이터라는 곳에 담겨서 들어가게 됩니다. get 방식 경우에는 URL에 담기겠죠. 이거는 위에 두 개가 경우에는 URL과 폼 데이터에 담긴다. 그 저장되는 위치가 달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URL과 get은 동일하다 라고 보셔도 비슷한데, 이제 슬래시로 통해서 라우팅이 된다. 슬래시. 그리고 get 방식의 경우에는 물음표로 통해서 이제 변수명이 들어간다. 규약이 딱 있겠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지워서 보여드리면 슬래시를 통해서 내가 첫 번째 받은 건 뭐다, 두 번째 받은 건 뭐다 하는 밸류 값만 받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변수명과 변수 그 값을 같이 매칭해서 받기 때문에 이건 순서가 상관이 없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요. HTML 나중에 배우시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put, delete, pat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RESTful API를 이제 쓰게 되면은 좀 더 세분화돼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get 아니면 post 두 개만 알고 써도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get은 URL에 담아져서 우리 쪽에 URL로 좀 일반적으로 조회에 많이 쓰겠죠.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한다던가 수정을 한다던가 삭제 같은 데이터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낼 때 많이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웹에서 쓰는 모든 액션이 가능한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세분화했느냐 라고 보면은 이제 동일한 URL을 가지고 나눠서 쓰는 이제 메소드에 따라서 액션을 나누는 RESTful API를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RESTful하게 쓰는 내용들이 있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get과 post만 하고 나중에 웹 API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RESTful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put과 delete 정도를 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잘 안 쓰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뭐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get, post, put, delete 정도 많이 쓰겠죠. CRUD죠. 다시 리스폰스, 이제 응답, 요청을 받았으면 웹서버에서 응답을 할 거잖아요. ASP.NET MVC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return이라는 걸 통해서 view, 뭐 partial view, JSON이라고 하나? 뭐 파일, 컨텐츠, 아니면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리다이렉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을 하는 형태로 리스폰스를 주고요. 왜냐면은 원 리퀘스트 하나가 오면은 무조건 하나의 리스폰스가 발생을 해요. 에러가 나지 않는 이상. 에러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404다 뭐 이런 식으로 에러 코드와 에러 내용을 리스폰스를 해주겠죠. 마임 타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웹서버가 주체가 되는 웹서버가 뷰, 파셜 뷰를 하는 때는 CS HTML이라는 저희가 만든 뷰를 던질 건데 그 웹서버가 이제 이게 뭐다라고 알려줘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이걸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 분석을 하라라는 이제 헤더에 들어가는 이 타입인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보내주는 문자열은 텍스트 HTML이다 라고 해서 뷰를 주면은 클라이언트는 쭉 받아다가 그거를 브라우저에 렌더링 하겠죠. 다른 예로 어플리케이션 JSON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AJAX 할 때 많이 쓸 텐데 JSON이다 라고 리턴을 하면은 리턴 때는 마임 타입이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리턴 JSON 하면 이걸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브라우저에서 받아갖고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파싱을 해갖고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미지다 뭐 이제 되게 많겠죠. 마임 타입이 되게 많아요. 이쪽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 자기 웹서버에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이미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다 라고 해서 파일을 주게 되면은 브라우저는 받아갖고 그 파일을 분석해서 그려주겠죠. 아니면은 이미지 자체를 뭐 어디서 볼 수 있게 해주거나 그 뭐 되게 많겠죠. 뭐 어플리케이션 PDF, 엑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마임 타입에 해당돼서 바로 브라우저에서 열린다거나 아니면 브라우저 내부에서 그려진다는 거는 다 마임 타입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컨텐츠는 뭐냐? 아니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옥텟 스트림은 뭐냐 라고 하면 이거는 순수 파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지 파일이라고 예를 들게요. JPG를 해놓고 옥텟 스트림으로 그냥 리턴을 했어요. JPG라는 마임 이걸 안 쓰고 옥텟 스트림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그림 파일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파일이 되는 거라서 무조건 브라우저에선 일단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가 판단해서 뭔가 작업을 해라. 확장자랑은 상관이 없어요. 확장자가 아무리 잘 써져 있어도 잘된 웹브라우저라면은 마임 타입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이제 옥텟 스트림이라면 그냥 파일로 던지는 거예요. JPG든 뭐 엑셀이든 PDF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옥텟 스트림이다. HTML이라도 뭐 파일을 던져주면은 그냥 옥텟 스트림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은 파일로 다운을 받겠죠. 우리 쪽에서 페이지를 리턴할 때 요거를 이렇게 옥텟 스트림으로 던지게 되면은 페이지도 HTML 구성으로 된 텍스트 파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컨텐츠란 무엇이냐?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컨텐츠는 우리가 그러니까 웹서버가 생각했을 때 몇 자 안 돼요. 리턴을 하는 게 몇 자 안 돼서 굳이 뷰나 파셜뷰 같은 CS, HTML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컨텐츠라는 걸 통해서 순수하게 텍스트를 그냥 리턴을 하는 거예요. 리턴할 때 마찬가지로 마임 타입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일에 담겨 있는 걸 리턴한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 파일 내용을 그냥 내가 써서 한다. 뭐 동작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파일이다? 이거는 파일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직접 쳐서 들어가는 내용이다. 리다이렉트는 뭐 아시다시피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페이지에서 받아서 대충 뭔가 작업을 하고 다른 페이지로 URL을 넘겨주고 싶다 라고 리스폰스를 하면은 브라우저는 그걸 받아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끄고 간단하게 이제 볼까요? 이걸 마인 타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엄청나게 많죠. 마인 타입 필요하신 것만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보통 개발할 때 쓴다 그러면 내가 보통 웹서버에선 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HTML이라던가 JSON 뭐 이런 것밖에 안 쓰죠. 근데 내가 개발하고 싶은 게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에서 내가 개발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고 그 마인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마인 타입은 결국 뭐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하는 형식의 규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이제 실제로 보실 건데요. 저번에 만들었던 이제 MVC 퍼스트를 이번에 다시 사용을 할 거예요. 컨트롤러. 일단 최초의 스타트업 쪽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컨트롤러는 홈이고 액션은 인덱스다. 그리고 뒤에 id라는 게 붙네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 URL 통해서 뭔가 하나 받을 거예요. 데이터를 테스트라고 하나 받을까요? 일단 뷰를 할게요. 이걸 잠깐 아까 만들어 놨었는데 지울게요. 다시 보시면은 테스트의 뷰, 홈 컨트롤러의 테스트의 뷰, 홈 컨트롤러 그러니까 슬래시 홈에 슬래시 테스트를 하면은 그 요청받은 테스트의 뷰를 반환하겠다. 근데 홈에 테스트가 없죠 지금. 일단 오류가 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홈의 테스트죠. 홈의 테스트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오류가 나겠죠. 기본적으로 찾는 자기 자신 컨트롤러 이름에 테스트라는 그러니까 본인 메소드 이름에 CS/HTML이 없어서 공유 영역에 가서 CS/HTML 찾았는데도 없다. 그래서 오류가 났다라는 거고요. 뭐 사실 쉐어드만 뒤지진 않고 다른데 막 다 뒤지긴 해요. 프라이버시라는 복사해서 만들게요. 테스트라고. 이제 오류가 나지 않겠죠. 하나가 있으니까. 뷰 데이터라는 게 있네. 뷰 데이터 뭐 이렇게 하고 일단 지울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테스트입니다. 이거니까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서 다시 실행하고 이전 거는 지우고 요 URL을 보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뜨죠? 이게 기본적으로 URL 우리가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생각했을 때 나는 홈에 있는 테스트라는 걸 받고 싶다라고 서버한테 전달을 한 거죠. 리퀘스트를 한 거죠. 그러면은 서버는 그걸 받아서 스타트업 쪽에서 정의된 기준으로 홈에 테스트를 반환한 거죠. 근데 아까 봤을 때 id라는 게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id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라고 보면은 일단 세부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ASP라던가 뭐 JSP 아니면은 뭐 ASP.NET 그냥 해보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 그냥 제가 3이라고 슬래시 하나 더해서 3이라고 넣을게요. 보시면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퀘스트라는 그 변수가 있어요. 이 컨트롤러 자체에 변수가 있는데 리퀘스트를 보시면은 라우트 밸류라는 게 있죠. 열어보면은 키가 3개가 있고 밸류가 3개가 있어요. 세 쌍이 있는데 컨트롤러 액션 id가 있습니다. id? 아까 전에 봤던 그 스타트업의 id죠. 밸류를 보시면은 홈 컨트롤러는 홈이고 액션은 테스트고 id는 3이다. id가 여기 있네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정리해서 리퀘스트의 그 라우트 밸류시에 인덱스 형태로 id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3이라는 변수를 제가 꺼내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단 이렇게 id라는 걸 꺼내올 수 있다. 이 id는 스타트업에 정의된 슬래시, 맨 뒤에 들어가는 슬래시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계속 늘릴 수 있어요. 물음표가 들어간다는 거는 널 허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라우트 하나 했고요. get 방식은 뭐냐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음표로 시작하죠. 우리 쪽에서 x는 1이고 y는 a다 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요청을 보냈죠. 리퀘스트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리퀘스트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쿼리 스트링이라는 데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쿼리 스트링에 이 그러니까 물음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전체가 넘어왔죠. 밸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저걸 어떻게 쓸 거냐, ASP.NET Core에서는 request.query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쿼리 컬렉션이죠. 두 개가 있네요. 카운트 키가 x, y가 있고요. 아까 던졌던 여기서 인덱스 형태로 x를 가져온다 그러면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스트링 밸류 g가 됩니다. 왜 스트링 밸류 g가 되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일 변수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x는 2다. x는 1 여기 있고 x는 2가 뒤에 하나 더 있죠. x를 썼을 때 1, 2가 붙죠. 즉 어레이 형태로 넘어온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없으면 없다라는 걸 파악해서. 그럼 다시 끄고, 여기서 변수를 쓴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써야 되느냐, x를 to array에서 0번째 값을 가져다가 저는 가변수 주로 쓰지만 일단 좀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담아야 되느냐 라고 보면은, 이게 기존의 ASP JSP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ASP.NET에서 쓰는 일반적인 방식은 이런 형태였어요. 쿼리다. 지금 하진 않았지만 폼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진 않았지만 포스트 풋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지금 포스트만 하니까 포스트에서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가져왔다 라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MVC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하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다. 근데 x 두 개였잖아요. 우리가 두 개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여러 개 받을 거예요. 리스트 스트링 x 그리고 스트링 y.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y는 이거를 인트로 받고 이걸 스트링으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면은 실행해볼까요? x, y가 이렇게 나왔는데 x 인트죠. x는 1, x는 2, y는 a. 보시면 넘어왔죠? x를 볼까요? 두 개 정상적으로 넘어오죠? y, a. 그냥 여기서 알아서 컨트롤러에서 파싱이 돼요. 뒤에 있는 파라미터 이름과 동일하다면. 아주 쉽죠.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수가 잘못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져올 수 있는 것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a와 2를 넣는데 a, b를 넣게 되면은 아예 안 가져오겠죠. 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get과 post가 섞일 것 같아, 나는 post만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위에 어트리뷰트로 HTTP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되는 거는 그리고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put. 여기는 get을 통해서만 이 액션에 접근할 수 있게 제약을 하겠다,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get은 이제 보여주고 싶은 뷰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ajax 같은 걸 통해서 가는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 형태로 하겠죠. 잠깐 끄고, 제이슨 아까 이제 뷰가 있었고, 뷰에 대해서 한번 마저 할게요. 일단 데이터에 리퀘스트 하는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다. 포스트는 좀 이따가 이제 안에다가 그 HTML을 써야 돼서 다음에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다시 우리가 뷰를 전달한다. 뷰 테스트라는 CS HTML을 전달할 거다. 근데 제가 쓴 테스트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위아래가 다 붙어서 전달을 받네요. 이게 뷰는 레이아웃 통해서 전체가 반환이 됩니다. 요 렌더 바디를 통해서 요 테스트가 요 안에 그려지고요. 이거 전체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팝업 일부 뭐 레이어를 바꾼다거나 요 일정 부분만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파샬 뷰를 쓰시게 됩니다. 파샬 뷰를 쓰시게 되면 다시 파샬 뷰를, 이번에 파샬 뷰를 던질 거예요. 파샬 뷰를 던지게 되면은 위아래가 사라지고 그 해당 내용만 던지게 되겠죠. 딱 이 부분만 들어오죠. CSHTML의 일부분만. 파샬 뷰는 이 CSHTML만 던진다. 뷰는 레이아웃을 포함한 전체 내역을 던진다. 그리고 파샬 뷰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일단 하나 만들게요.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하나 쓰니까 모델즈라는 폴더를 하나 모델즈가 있네요. 모델즈 하나, 여기서 테스트 클래스라는 걸 하나, 테스트 모델을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 모델은 int x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int x를 가지고 스트링 y를 가집니다.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가졌어요. 클래스는 이 두 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제이슨 형태로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모델을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 모델. 모델의 x는 잠깐 대문자로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하는 건 컨트롤 RR 바꾸고, 컨트롤 RR을 통해서 하면은 해당 그 변화되는 것에 대한 영향이 받는 것은 자동으로 알아서 바꿔줘요. 컨트롤 하면 다 바뀌었죠. x에다가 뭘 담을까요? 1 담고, y에다가는 x, y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담았습니다. 뭘 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오브젝트 데이터를 던지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행해 볼까요? 이 형태로 자동으로 제이슨 형태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단순하게 한다 그러면 익명 타입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자체 내에서 익명 형식으로 리턴을 하는 거니까 제이슨은 이렇게 해준다. 단 코어에서는 별도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카멜 케이스가 강제 적용돼요. 첫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로 쫄쫄쫄쫄 소문자로 쭉 해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뭐 이렇게 카멜 케이스가 강제 적용된다. 이걸 저는 이게 좀 불편해서 항상 바꿉니다. 왜냐면은 카멜 케이스가 강제 적용되면은
단넷에서 기본적으로는 프로퍼티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기본적인 명령 규칙인데, 그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또 카멜 케이스가 적용이 되어서 무조건 첫째가 소문자예요. 서로 다른데 이걸 이제 강제로 스타트업에서 이제 정해주는 거죠. 너네는 이렇게, 우리 단넷은 대문자부터 시작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소문자니까 자동으로 바꿔줄게.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의도했던, 제가 생각하고 쳤던 그 변수명 그대로 쓰고 싶어서. 그거는 이제 옵션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제이슨까지 했고요. 뭐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턴 파일을 통해서 파일, 바이트 스트림 그대로 바이트 배열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경로를 리턴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스트링, 뭐 되게 많죠. 뭐 인코딩 타임, 뭐 이름 보통은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에 있는 경로, 파일 경로가 뭐 어디에 있다, 뭐 뒤에 뭐 AR 이런 파일을 어떻게 던질 거다. 파일 형식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까 전에 옥텟 스트림이었죠. 스트림으로 던질 거다. 맞나요? 옥텟 스트림? 붙일게요. 그냥 틀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파일 네임은 뭐다? 파일 네임은 뭐 있죠? 이런 형태로 던지게 되죠. 파일 위치, 파일 그 리턴할 형태, 그리고 파일명.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파일명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일이 엄청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파일명을 그 정해진 규격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파일명을 지정해서 다운로드 받아라 라고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이 파일명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예전에 ASP 하시던 분들은 웹서버에다 파일을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파일 자체를 라우팅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웹서버에서 슬래시를 쳐서 들어가는 걸 이 컨트롤러와 액션이라는 메소드 이름이 아니라 파일 경로 자체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스태틱 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들도 그런 형태로 라우팅이 되고 있긴 해요. 여기서 JS에 site.js 들어가면 이렇게 이 JS가 라우팅이 되긴 하지만, 이게 모든 파일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CSS, 뭐 JS 아니면 이미지 파일 정도, 스태틱 파일들 뭐 말로는 뭐 200 몇 가지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라우팅이 된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사용자의 업로드된 파일을 이 라우팅되는 공간, 그 사용자가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을 할 수 있는 곳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보안의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보통 웹쉘이라고 하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해킹을 하기 위해서 그 웹서버용으로 코딩된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그 파일을 서버에, 그 웹서버한테 해석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SP 서버라고 보면 ASP 파일을 코딩을 해서 올려버리면은 그게 업로드가 되고, 그게 업로드된 지점에 내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걸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서버가 완전히 그냥 해커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일은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받아서 그 전달해주는 거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컨텐츠. 리다이렉트도 있는데, 뭐 컨텐츠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리턴 컨텐츠하고, 컨텐츠를 자동으로 던지거나 뒤에 이제 마임 타입을, 컨텐츠 타입, 뭐 여기서 HTML, 뭐 텍스트 HTML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은, 처음에 테스트를 실행하면은 그냥 던지겠죠. 원본 보기 하면은 그대로 넘어오죠. 이렇게 리스폰스를 한다.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뷰에다가 내가 뭔가 데이터를 담아서 보여주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X, Y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X, Y를 받은 걸 그대로 찍어주고 싶다. 일단 이건 적어주고 이대로 최초 상황에서 내가 X도 리스트가 아니라 일단 하나만 할게요. 스트링으로 X, Y를 받아서 전달해주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건 뷰 데이터 라는 걸로 하나를 하고 오브젝트 형태로 변환됐어요. 뷰 100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뷰 데이터는 이제 딕셔너리 같은 요즘 해시 테이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이고요. 뷰 100은 위에 거에 이제 다이나믹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담아서 뷰로 던졌어요. 그럼 뷰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레이저 근무는 골뱅이로 시작하죠. 항변환을 해서 써줘야겠죠. 다이나믹 형태다 보니까 없으면은 무조건 널이 뜹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씩 써볼게요. X는 X, Y는 Y 라고 해서 써볼게요. 실행.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X는 A, Y는 B 라고 하면은 X는 A, Y는 B가 여기에 자동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뷰 데이터와 뷰백은 동일하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해볼게요. X, Y 던진 거는 반대인데 입력은 거꾸로 했죠. 뷰백에는 Y를 담고 뷰 데이터에는 X를 담았죠. 하지만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접근 방식이 다이나믹이냐 아니면 해시 테이블 형태냐, 다이나믹이냐 해시 테이블 형태냐 요 차이만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러니까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이나믹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역 변수도 다이나믹으로 받아요. 그래서 저는 뷰 데이터에 이 컨버팅해서 쓰는, 캐스팅해서 쓰는 이 형태를 선호하고요. 뷰 100을 선호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아요. 왜냐면 간단하고 형식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한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뷰 데이터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많이 넣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테이블로 이만큼씩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넣고 싶어요. 뭐 리스트, 스트링이 아니라 테스트 모델에 리스트를 담고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이제 add 해갖고 뭐 하나씩 넣을게요. x는 y는 a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들어갔다고 치죠.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은 뭐 위에 있는 방식으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뷰백이라던가 이런 데 담겠죠. 저는 뷰 데이터로 쓸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서 받아서 너무 떨어져 있네. 뷰 데이터에서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그걸 가져올 수가 있겠죠. 테스트 모델. 이 테스트 모델은 여기서 바로 인식이 되는 게 그 유징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임포트를 통해서 여기서 자동으로 유징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안 해줘도 되고요. 만약에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뷰 임포트 뒤에 넣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모든 네임스페이스를 적어주면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유징을 써도 되고요. 어쨌든 지울게요. 스위치 골뱅이를 통해서 가져오고 리스트 찍고 맞추고 아이템에 X
X를 찍고 아이템에 Y를 찍고 실행. 쭉 찍히죠? 아까 넣었던 1, 2, 3, 4, A, B, C, D.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속 불편하죠? 뭐 이런 방식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거 자체 뷰 모델을 만들어서 소분자로 모델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의 모델로, 이 자체 뷰의 뷰 모델로 받을 수가 있어요. 리스트 테스트 모델이라는 걸로 모델을 받았다라고 하고 뷰 데이터를 없애겠습니다. 당연히 리스트는 없으니까 오류가 나겠죠. 근데 저 모델이 받을 거다 라는 거를 위에 선언해 놨기 때문에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모델을 씁니다. 소문자 모델은 이 모델을 지정하는, 최상위에서 이 뷰 모델을 지정하는 거고, 대문자 모델은 저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대로 쓰면은 당연히 뷰 모델에 넘어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널로 오류가 나겠죠. 널 에러죠. 널.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러면은 담아줘야겠죠. 어디다가? 리스트를 뷰에다가. 뷰를 보시면은 오브젝트에 모델을 담게 되어 있죠. 오브젝트 형태로 모델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실행. 다시 보시면 그대로 뜨죠. 담겨진 모델을 전달을 받는 거죠. 여기서 좀 더 그린다 라고 하면은 보통 뭐 테이블 태그로 그릴 수도 있겠죠. 보통 이렇게 하는데 호이치를 요 사이에다 놓고 TR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주겠죠. X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줄 수가 있다. 실행하면 이렇게 이쁘게 나오겠죠. 어떻게 그려진다? 다시 정리하면은 리스폰스를 할 때 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모델을 이렇게 담아서 뷰에 던지면은 뷰는 그거를 모델로 받아서 대문자 모델로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 저게 널이다 라고 하면은 뭐 뷰에다 비교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뭐 이게 널이다, 널이만 뭐 여기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코드 영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이저 영역. 포스트를 빠졌죠? 지금 포스트 어디다가 던질까요? 인덱스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뒷부 안에다 폼을 하나 만들고, 포스트는 보통 메소드를 여기서 지정을 하는데, 메소드는 4개가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저희는 포스트를 던질 거니까 대문자로 쓰던데 여기는 소문자로 나오네요.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인풋을 하나 만들 거예요. 텍스트 네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네임은 X, 소문자로 할게요. 대소문자 사실 구분은 하지 않아요. 받는 쪽에서는. 하고 value는 일단 안 넣고, 클래스는 부트스트랩에서 지정해주는 폼 컨트롤 하나 넣고, y를 하나 넣겠습니다. x, y 두 개를 넣고, 버튼을 통해서 전송 버튼을 만들고, 이 버튼 타입은 서밋 전송으로 할게요. 실행. 디버그로 돌려야겠네요. 아니지. 홈 컨트롤러 해서 XY 됐구나. 뭐지?
다시 실행. X, Y가 일단 하나씩 있죠. 생긴 거는 나중에 이제 디자인을 바꾼다 치더라도 X에다가 뭔가 하나 넣었어요. Y에다가 여기다 좀 넣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아니지. 어디다가 보낼 건지를 안 적게 되면은 액션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다가 보낼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 안 적게 되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어디다 보낼까요? 그쵸? 홈에 테스트에다 던질 거죠. 홈에 테스트한테 던졌습니다. AAA, YYYY 이렇게 해서 FF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해서 포스트는 저런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근데 get 포스트 뭐 이렇게 해서 저는 get만 받을 건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찾아서 404에러 갔다요. 보여드릴게요.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405네.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있지만 get만 받기 때문에 이 에러가 나타납니다. 다시 그대로 치면 반환이 되죠. 반환이 되죠. 하지만 전송하게 되면 405가 뜬다는 거. 반대로 포스트만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get으로는 접근을 못하고 포스트로만 접근이 가능하겠죠. 포스트로는 접근이 가능하고 됐죠? 엔터를 쳐서 URL로 직접 접근하려면 작동하지 않죠.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번은 DB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게시판 형태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걸 할까요? 이렇게 그 데이터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웹은 이제 정리하자면 웹은 결국 사용자의 일회성에 있는 리퀘스트, 요청을 통해서 서버에서 응답, 리스폰스를 해준다 라는 거고요. 그런 리스폰스는 어디에 담긴다? 컨트롤러에서 들어오는 리퀘스트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쿼리와 폼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요. 웹 API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바디라던가 이런 거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바디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바디라던가 이런 형태로 그걸 좀 별도로 파싱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웹 API를 하나 만들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그 웹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는지 이렇게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이제 게시판 형태로 이제 테이블로 하나 그리고 페이지를 하나 또 만들어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서버에서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을 하나 그린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를 아예 새로 만들어서 이제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해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